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이어지는 아부신벨에서의 여정. 1년에 딱 2번 태양빛이 비치는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그곳. 람세스 2세 신전과 그 옆에 위치한 네페르타리 신전. 이곳에 얽힌 이야기를 풀러 지금 떠나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부신벨의 내부와 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보겠는데요. 바로 이곳은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아부신벨 가야만이 그 비행기가 오는 코스가 아부신벨을 지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해가 뜨는 그 햇빛이 일년의 춘분과 추분의 그 깊은 이 토굴 안까지 정확하게 비치도록 설계가 되었는지, 정말 이집트의 이 토목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을 바로 이 아부신벨 신전을 통해서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해가 뜰 때, 그것도 춘분과 추분 1년에 2차례 바로 이번 주, 아마 오늘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그 한국 그 어느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없는 해가 떠서 바로 그 깊숙한 안쪽까지 해가 비치는 때를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이 신전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부신벨의 람세스 2세 신전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출에 맞춰서 신전을 봐야 이게 제격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바위를 파서 신전을 만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 떠오르면서 안쪽 깊숙이까지 이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계산을 하면서 신전을 팠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이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보면 창문을 만들었어요. 저게 이제 진짜 도구를 막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짜 창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정말 진짜 창문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이 그림과 글을 새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진짜 오리지널인 것이죠. 비록 이 옮겨오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같은 그 각도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보겠고요. 세상에. 이게 또 이 멀리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이 신상 보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의 키를 보시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이 4개의 람세스 신상 중에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내린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듯한 이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그 시기에 대해서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인들에게 고역을 시킨 바로라든지 또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 모세와 협상을 하던 바로 둘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애굽의 연대기는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학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딱 한 달, 이 10월 하루는 이 떠오르는 태양이 저쪽 신전 안쪽같이 빛이 들어가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 가까운 날 보세요. 태양이 저 가장 안쪽 하토로 신전까지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이집트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춘분과 추분, 특히 제가 이 10월 20일 전후에 가면 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거대한 신상 자체가 이제 람세스 2세의 당시의 이제 국력, 힘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람세스 2세의 신전답게 이 거대한 입구에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양옆에 이 람세스 2세의 동상들이 쫙 이렇게 있고, 자, 얼마나 보시죠. 이제 햇볕이 그대로 안쪽 토굴 람세스 2세와 그 신전 상까지 들어가는 모습. 이제 이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바위를 파서 만들면서도 이 각도를 찾아내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얼마나 지금 오늘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은 대단한 걸 보고 계시는데 1년에 딱 봄과 가을 2차례
이렇게 태양빛이 하토로 신전을 비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렇게 이 햇볕이 안쪽 끝까지 들어오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에요. 1년에 딱 봄과 가을 두 차례 햇빛이 이렇게 안쪽 신전까지 비치는데 바로 오늘이 이렇게 신전까지 햇빛이 들어온 거 너무 신비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3천 수백 년 전에 애굽, 이집트의 정말 높은 토목, 이 공법과 그들의 이 계산해낸 것이 정말 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그 나일 문명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를 3,500년 전에 그려놓은 벽화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네. 남아 있습니다. 모습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3,500년 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선명하고 그 색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정말 그렇게 썩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들의 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옛 애굽의 정말 수준 높은 그들의 힘과 과학과 예술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벽화에는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특히 들어가면서 오른쪽도 벽 안쪽에 이렇게 보시죠. 거대한 이렇게 바위를 봐서 또 하나의 이 다양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또 람세스 2세의 업적을 기리면서 당시의 수준 높은 이제 예술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신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집트는 이 평생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장소이면서 특히 이 이집트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문화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의 그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명령을 했지만 그 많은 흔적들이 애굽의 문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애굽을 찾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많은 신전에 벽화 중에 좀 민망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파라오의 성기를 이렇게 힘의 상징. 힘의 상징은 신권과 또 그의 어떤 힘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 자체가 이제 이 파라오 그 왕들에게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위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거 이 네 개의 람세스 2세 상 중에 요 하나가 이 파괴가 됐는데 멀리서 볼 때는 모르는데 저 떨어진 머리를 보니까 보시죠. 이게 머리 하나에 신상의 머리 이렇게 거대한 이 크기의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와 귀 사이가 이게 4m라고 하니까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거대했던 신상이고 또 이것 자체가 당시에 애굽의 힘을 상징해 보면 람세스 2세 귀가 굉장히 네, 한번 귀를 봤는데 인상적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떨어져 위치시죠. 나간 이 파라오의 귀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실감 나는 애굽의 문화를 볼 수가 고대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하고 성경의 문화하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특히 이 독수리, 그렇죠? 예,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는 힘의 상징은 성경뿐 아니라 이렇게 애굽의 람세스 2세 때도 이러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비둘기. 이 파라오들 자체가 람세스 2세가 얼마나 그의 아내를 그렇죠. 사랑했는지 비록 람세스는 거대한 신상이지만 그 무릎 가운데와 양옆에 수없이 많은 이 네프타리 그 왕비의 모습을 네, 네페르타리 새겨놓습니다. 왕비의 모습을.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그 여인 그 아내 네프타리 왕비를 위한 신상에는 람세스 2세 상과 부인의 크기가 같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왕비이지만 근접할 수 없는 파라오의 권위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라암세스 2세는 또 하나의 신전에 이 하토로 신전이라고 지으면서 그곳에 사랑하는 네페르타리의 이 왕비의 이 크기를 자신과 같게 만든 정말 사랑했던 그러면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왕비가 라암세스 2세의 네페르타리 왕비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발견된 왕비의 조각상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3,500년 전에 좀 아름다웠던 왕비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정보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고 또 비록 이렇게 이제 다리를 다쳤지만 이렇게 휠체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이 고대의 애굽의 문화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참 설레이는 일이고 특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모세 오경에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다음 장소는 어디예요? 요소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사랑하는 아내 네페르타르 신전입니다. 원래 하토로 신전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부인을 위한 신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라암세스 2세 신전을 보고 조금 이제 이동을 해서 네페르타리 신전을 보게 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라암세스 2세와 그 동상 사이에 네페르타리의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가 누구였는가? 이제 출애굽설의 여러 설을 보면 바로 라암세스 2세가 고역을 시켰던 바라오라든지 네.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그 강팍해져서 이 히브리인들을 따라갔던 바로이든지 그 이 말씀의 현장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모세가 대화했던 바로가 라암세스 2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네, 추정하는 거고 바로 이 네페르타리 신전에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왕비를 해놓고 또 하나가 이제 거대한 이 상형문제 가까이 보면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요. 이 바위를 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에는 쇠기 문자가 있다면 나일강의 애굽에는 이렇게 상형 문자가 이 고대의 4대 문명을 꽃피운 문명이죠. 자, 어쨌든 이 아부신벨은 이 고대의 이 에티오피아까지 점령했던 바로가 막 이집트로 들어오는 곳 입구, 지금으로서는 최남단 수단 국경에 이렇게 아부신벨이라고 하는 물에 수몰될 위기에 있는 이 신전을 이 밖으로 드러낸 그 공법과 그 프로젝트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에 잠기기 직전에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무트로 드러냈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내기 전에 보시죠. 그 앞까지 물이 찼었고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결국은 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인들의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물이 거의 앞까지 차 올라왔었고 이것을 이제 드러내서 새로운 장소로 옮겼고 또 이제 저렇게 톱으로 자를 정도로 돌이 이제 연한 바위였었고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정말 이 인류가 갖고 있던 최고의 공법과 기술로 완벽하게 이렇게 천수백 개로 이렇게 덩이를 만들어서 옮겼고 지금 들어가서 보면 전혀 이 오리지널 그대로 믿을 정도로 완벽하게 옮겨놓은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였는지 이제 아부신벨 이 한 편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관광지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선물 가게인데 얼마나 많은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책이냐 했더니 있습니다. 뭐 이집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먼저 부르는 가격의 반을 치고서 시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예, 결국은 뭐 한 30불을 부르는 거를 결국은 막 뒤에 따라오면서까지 하길래 어쨌든 한 12, 3불에 불구했고요. 뭐 하나 지났다 치면 또 있고 이러한 것이 거의 뭐 한 수십 미터에 거쳐서 예, 뭐 다양한 악기도 또 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예, 뭐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데 뭐 툭툭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도 타지만 이렇게 합승 택시도 있고요. 자, 이제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요때가 시간이 거의 이제 9시, 10시가 되었고요. 다시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아침 요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상에 남을 추억을 좀 쌓고 있고 제가 이제 전편에서 이곳에서 차를 마셨는데 요 옆 가게가 정말 누비아인들의 이게 아주 전통 음식이랍니다. 간판을 보니까 정말 이 아부신벨의 누비안 전통 음식 같아요. 이렇게 예, 수프 도대체 해가지고 어떤 맛인가 궁금해요. 이거 보세요. 나 해서 먹죠. 네. 콩국. 자, 이 음식의 실체는 들어서니까 싹텐, 굿모닝. what's the name? 네, 요거 이제 후무스, 슬라마니. 와, 비지. 와, 정말. 와, 아주 굉장히도 친절하고요.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네, 다시 이제 이 누비아인들의 땅 아부신벨에 수고객들이 하루속 붐비는 날이 와서 이곳 타이인들에게 더 이렇게 한방 웃음을 안겨줬으면 좋겠어요. With picture? Have picture? 자, 이들과 함께 사진. 찰칵! 이게 진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제가 주문한 것은 이제 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콩을 푹 삶아서 빵을 찍어 먹는 것과 함께 누비아식 오므라이스.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어떤 맛일까? 여기는 프라이팬이 아니고요, 뚝배기 합니다. 계란 2개를 팔아서 기름을 퉁. 이게요. 이렇게 또 후라이를 하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은근하게 이제 올리브 기름 아부신벨의 오믈렛이래요. 오믈렛. 빵, 뭐 피타빵 이스라엘에 있는데 뭐 전 중동 아프리카에 비슷한.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후무스에 살짝 얹는 건데 여기는 아예 이 풀이라고 이게 맛있는 콩 먹는 건 이렇게 풀을. 여기는 숟갈 포크가 없어요. 다 빵으로 이제 이 음식을 찍어 먹는 것. 그래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들 빵으로 이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중동의 문화였던 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펠라펠처럼 옆에 상 손님이 선물해. 다 이 여행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빵도 먹어보고 참 열심히 새벽부터 뛴 그 땀에 보답이 되듯 무얼 먹어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틀간의 누비아의 생활을 마치면서 밥 먹고 나서 또 누비아인들의 빵은 어떤가, 이게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서의 피타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요르단, 이집트, 정말 중동 아프리카 곳곳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국민에게 빵만큼은 마음껏 먹게 해주는 모습, 참 이 잘 사나 못 사나 행복한 이들의 모습이면서 이제는 이 누비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농촌 모습을 그림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이 누비아의 강가에 수몰이 되면서 다 정든 땅을 나왔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또 2세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누비아인들의 모습. 한 150만 명이 있지만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1% 미만의
또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누비아 땅에 복음 전하는 또 이 결심이 서기를 바라고요. 예, 누비아인의 순진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누비아인으로 살아가는 이 누비아인들의 모습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부신베를 마치고 아수완으로 360km 더 북쪽 아수완 땅, 이 아수완 땅은 성경에 수에네, 그래서 이 애굽을 지칭할 때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라고 할 때에 그 수에네가 바로 아수완인데 아수완까지 갑니다. 아부신베를 떠나서 아수완까지 가는 버스 아닙니다.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사막길을 통해서 이제 아수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서 또 이곳에 정말 치안은 괜찮을까 많은 염려 끝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부신베의 특별한 이 체험들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에 소개하면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긴 거리라 중간에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을 이렇게 이제 쉬었다 가는데, 이 휴게소에서 정말 누비아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어느 휴게소든지 무료로 공급해주는 물입니다. 네, 사실 뭐 물은 다 팔잖아요. 근데 정작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공짜로. 왜냐면 이것은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냥 서로 입을 대고 마셔서 제가 마시고 어느 마을이든지 물을 어느 휴게소든지 이거 한 통만 비춰봐요. 공짜입니다. 사막의 문화 같아요. 물을 그리고 물이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어우, 했다 이거. 네, 아주 아름다운 누비아 사막의 배려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누구든지 버스에서 내리면 물을 마음껏 마셔서 탈진하지 않게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 이렇게 이제 한 잔짜리 두 잔짜리 이 커피와 차의 문화는 중동 아프리카의 좀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예, 수줍은 듯이 낯선 한국인에게 차를 건네는 모습. 예, 더울수록 따끈한 차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부신벨에서 아스완으로 가는 중간에 나는 토시카라고 하는 마을의 휴게소입니다. 아부신벨에 룩소. 일 때문에 왔다가 저도 곧 아수완을 통해서 룩소까지 가게 되는데 정말 중동 아프리카인들이 친절합니다.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염려는 됐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도저히 올 수 없는 이 한국의 시청자들께 이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360km를 이제 누비아 사막을 통해서 아수완까지 갑니다.